요즘 판례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이 조금 잦아들었는데 오늘 이제 공소장이 나오면서 당시에 생생했던 상황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려볼까요? 네, 이제 00시 37분에 이제 조현아 부회장이 네. 비행기 1등석에 이제 그 탑승을 이제 한 거죠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푸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제 네. 탑승구를 떠나서 비행기가 이제 움직인 겁니다. 네. 그 시점에서 특히 이제 43분에 소위 이제 그 땅콩이 이제 등장한 거죠. 그렇죠. 땅콩이 등장을 네. 했는데 땅콩을 쟁반에 올려서 이제 그 제공을 했죠. 네. 근데 이것을 조현아 그 부회장은 네. 뭔가 그 매뉴얼에 맞지 않다라고 이제 그 판단해서 네. 매뉴얼을 갖고 와라. 봉지째가 그렇죠. 따서 줘야 되는데. 예. 네.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이제 갖고 왔는데 이 갖고 왔을 당시가 네.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그 서류로 된 매뉴얼을 이렇게 기대했는데 네. 그 컴퓨터 PC에 그 타블렛에 예. 갖고 왔기 보여주면서. 때문에 예. 네. 그거보다 못마땅한 했던 것 같아요. 네. 왜 이것을 갖고 왔느냐. 예.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파일로 된 것을 이제 갖고 네. 왔죠. 네. 그래서 그 매뉴얼을 확인했더니 사실은 이제 매뉴얼대로 했던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뭔가 또 마음이 더 상했겠죠. 네. 그래서 아까 서비스했던 그 X 나오라고 해 하면서 이제 그 언덩이 그 심해지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끌어안치고 그 여승무원을 내려라. 네. 이렇게 이제 사무장에게. 박 사무장에 지시를 했는데 박 사무장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그 과정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거 같습니다. 더 격분을 해서 이 비행기 당장 세워. 이 비행기 나는 안 띄울 거야. 그렇죠. 내가 안 띄운다. 내가 안 띄운다고 예. 하니까 지금 240명의 승객의 안위라든가 편리함이라든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네. 이 비행기가 마치 나의 그 개인 민간 비행기로 생각했던 것이 여기에 제일 이제 드러나 네. 있는 것인데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장은 이게 비행기가 네.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 네. 상관이 없다. 예? 어디서 지금 대들리냐? 내가 세우라고 했잖아.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. 박 실장은 네. 기장한테 보고를 한 보고를 거죠. 하고. 보고를 해서 네. 이 기장이 결국은 다시 회항을 하게 돼서 말이죠. 네. 그 와중에 파일로 다시 이제 승무원을 내리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네. 벌어졌던 것입니다. 예.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시에 비행기의 접안이 완료가 돼서 네. 박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고 네. 그다음에 내리면서 그 박 사무장의 조현아 회장이 한 말이 부회장이 한 말이 내리자마자 본부에 그 보고해 이렇게 그 고함을 쳤다는 거죠.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네. 그런데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은 비행기가 실제 움직이고 있는 걸 몰랐다라고 좀 증언하지 않았습니까? 지금까지는 그랬죠. 예.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것을 몰랐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네. 바로 이제 검찰에서는 왜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느냐. 네. 이렇게 해서 공소장에 아주 자세한 얘기를 담았죠. 네. 이를 종합해보면 이미 출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세워 이렇게 지시한 것이 네. 바로 이 항공법 위반에 네. 해당이 되고 네. 구속까지 가야 될 사안이다. 예. 네,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는 해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부하 이제 상무에게 전화를 해서 최종 결정, 그러니까 회항하는 최종 결정은 기장이 한 거다라고 국토부 조사에서 진술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은 조현아 부사장이 사실상 그 여상무를 통해서 네. 증거 인멸을 한 거죠. 하고 네.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진술을 어떻게 해라. 네. 은폐하려고 한 거고 이게 다 드러난 건데 지금 검찰 공소장 아닙니까? 네. 공소장에서 조현아 부사장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상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짓말이라는 것을 검찰이 지금 입증하려고 공소장을 아마 살짝 그렇습니다.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이건 이제 재판 과정까지 일단 가봐야 되겠지만은 네.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 사무장이라든가 주변에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검찰 공소장이 거의 뭐 사실에 가깝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. 네, 이 공소장은요,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.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네. 법사위를 통해서 이 공소장을 조금 제출해달라. 네. 이거는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네. 제출 요구를 했고요. 네. 검찰에서 공소장 요약본을 이제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사실이 알려지게 알려졌습니다. 된 거네요. 네. 여기 공소장에 보면요. 박 사무장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.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서기 시작해서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. 네. 이렇게 반대까지 하는데요. 네. 여기에 대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상관없어. 네가 나한테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. 내가 세우라잖아. 네.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조현아 씨 19일 날 이렇게 보니까 받을 벌을 받았네요.
그렇지 않습니까? 그럴 때 네, 뭐 그 검찰에서 지금,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과연 이 사안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사안이냐 네.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그 서영교 의원이 제출 요구하니까 네. 공소장 요약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. 네.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 24분간이나 항공기가 지체가 되고 뜨지 네.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. 그래서 대검 수뇌부에서는 이 정도면 그 이른바 하이제킹, 비행기 납치죄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, 이런 법리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19일 날 첫 재판이 열리는데 뭐 지금 조현아 씨도 상당히 뭐 뒤늦은 이제 후회를 할 것 같고 아버지 조양호 회장도 상당히 좀 힘드시겠죠. 뭐 그런 상황일 텐데 어찌 됐든 좀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났었던 거다 이렇게 뭐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.